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으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런던의 팬들이 몰려오면서 영국 대중교통은 사실상 마비였는데요. 팬들은 10km를 걸어서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죠. 유로파리그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토트넘의 주장은 그라운드 한복판에서 참았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다. 손흥민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토트넘이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이었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토트넘은 무관의 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살아왔어요. 손흥민 역시 2015년 토트넘에 온 이후 꼬박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결승전에서 좌절을 맛봤고 트로피 없는 선수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손흥민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관중석에서는 한국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손흥민을 연호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장이 한국인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서 펄럭였죠.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 순간을 두고 레전드의 탄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손흥민은 천천히 일어나 동료들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벤탄쿠르가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죠. 형, 정말 해냈어요. 벤탄쿠르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17년이라는 긴 가뭄을 끝낸 순간 토트넘 스타디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2015년으로 가보죠. 22살의 손흥민이 독일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3천만 파운드라는 이적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는 차원이 다른 리그였거든요. 첫 시즌 초반 손흥민은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포체티노 감독조차 아직 임팩트가 약하다고 평가했을 정도였죠. 언어의 장벽도 높았고 영국 특유의 거친 몸싸움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실패작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가 됐죠. 개인 훈련에 매진하면서도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팀 동료들과의 소통을 위해 밤늦게까지 영어 회화 연습을 했다고 해요. 손은 정말 특별한 선수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자극이 됐죠. 당시 팀 동료였던 케인의 증언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 기량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팀워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전환점은 그해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터진 멀티골이었죠. 그 경기 이후 손흥민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시아의 별이 런던에 떴다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고 토트넘 팬들도 비로소 그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2016년 여름 손흥민에게는 중요한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정식 영입 제안이 들어온 거죠.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던 손흥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독일 복귀를 권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너무 힘들어. 독일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전트와 가족들도 고민이 깊었어요.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쉬운 길보다는 도전을 선택한 거였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19 시즌 토트넘은 기적같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뤄냈거든요. 아약스전 준결승에서 보여준 역전승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경기였어요. 손흥민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과의 결승전에서는 아쉽게 패배했어요. 그토록 갈망했던 첫 트로피를 코앞에서 놓친 순간이었죠. 경기 후 손흥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후에도 이적설은 계속 따라다녔어요.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같은 빅클럽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제 집이에요. 여기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습니다. 그의 일관된 신념이었죠. 그 신념이 결국 오늘의 영광으로 이어진 거예요. 2023년 여름, 토트넘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팀의 영원한 캡틴이라 여겨졌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거죠. 14년간 토트넘 1세기였던 케인의 이적은 팬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주장을 선임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의 선택은 손흥민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장, 그리고 첫 한국인 주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발표 당일 손흥민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케인 형이 보여준 리더십을 이어받아 더 나은 팀을 만들겠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개인골 기록에만 집중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훈련장에서는 후배들을 직접 챙기고 경기 전에는 라커룸에서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형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많이 말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죠. 쿨루세프스키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주장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케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케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특히 시즌 초반 부진이 이어지면서 그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에서도 팀을 위해 뛰었고 어려운 순간마다 동료들 앞에 섰습니다. 주장이라는 건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에요.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손흥민의 리더십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유로파리그가 그의 첫 트로피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케인 없는 토트넘의 첫 시즌, 손흥민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안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전, 토트넘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된 거죠. 허벅지 근육 부상이었는데 의료진은 최소 2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어요. 주장 없는 토트넘은 원정에서 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손 없는 토트넘은 호랑이 없는 산과 같다는 현지 언론의 호평이 쏟아졌어요. 1대0으로 진 1차전 후 팀 분위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올해도 글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치료실에서도 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의료진과 상의하며 복귀 시점을 앞당기려 노력했습니다. 2차전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해요. 팀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담당 의사도 그의 의지에 감탄했다고 해요. 기적처럼 2차전 며칠 전 손흥민이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팀의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했어요. 경기 당일 터널에서 나오는 손흥민을 본 팬들의 환호성은 지붕을 뚫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흥민은 2골을 터뜨렸어요. 전반 20분 만에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까지. 토트넘은 3대1 승리로 극적인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 골 후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쥔 장면은 그해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가 됐어요. 부상으로 힘들었지만 팀 동료들과 팬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4강전에서도 연장전 결승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승전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벤치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결승전 당일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은 5만 명의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어요. 테레이저 헤카테 감독은 손흥민을 벤치에서 시작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컨디션의 주장보다는 팀 전체의 균형을 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어요. 전반전은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0대0으로 전반을 마쳤어요.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벤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후반 15분, 드디어 손흥민에게 출전 기회가 왔어요. 관중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그라운드에 들어선 순간 경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살아났어요. 후반 28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맨유 수비수가 손으로 막아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섰습니다. 정확한 크로스가 골대 앞으로 날아갔고 메디슨의 헤딩골로 연결됐어요. 골이 터진 순간 손흥민은 메디슨보다 먼저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이 골은 주장님 덕분이에요. 메디슨이 외쳤죠.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맨유도 바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연장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연장전에서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가담했어요. 몸을 던져 상대의 슈팅을 막고 마지막 순간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리히터의 결승골이 터졌을 때 손흥민은 벤치로 달려가 동료들과 포옹을 나눴어요.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그라운드는 순식간에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에게 달려온 건 벤탄쿠르였어요. 우루과이 출신인 그는 손흥민을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정말 해냈어요. 형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 벤탄쿠르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떨리고 있었거든요. 관중석에서는 한국 팬들이 태극기를 높이 들며 대한민국, 손흥민을 연호했어요. 새벽 4시에 시작된 경기를 보기 위해 더블린까지 날아온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현지 토트넘 팬들도 함께 손뼉을 쳤어요. 우리 주장은 한국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곳곳에서 펄럭였습니다. 영국 팬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이날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국적의 팬들이 하나가 되어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아든 손흥민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벅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트로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전 세계 팬들의 것입니다. 그의 소감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튿날 런던 시내에서 열린 오픈탑 퍼레이드는 장관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중에는 태극기를 든 한국 팬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버스 위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손흥민을 보며 팬들은 을 외쳤습니다. 10년 전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퍼레이드 중 손흥민이 한 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 퍼레이드를 수백만 명이 지켜봤어요. 우승 후 며칠이 지난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확고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이에요. 토트넘은 더
더 큰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첫 트로피를 손에 넣었지만 그는 이미 다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남겼습니다. 10년 전 토트넘에 온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 너의 순간은 반드시 올 거야. 모든 좌절과 실패가 오늘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이 글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번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우승 후에도 손흥민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후배들을 챙기고 개인 연습에 매진했어요. 형은 정말 대단해요. 트로피를 들었는데도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신예 브레넌 존슨의 증언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클럽 상점에서는 손흥민의 유니폼이 품절 사태를 빚었고 새로운 응원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써니 우리를 빛내주네. 코리안 킹. 손흥민.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는 이미 토트넘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희망이다라는 댓글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어요. 어린 축구 꿈나무들은 손흥민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레전드는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거든요. 손흥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아들 손흥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